네, 어서 오세요. 문화인류학 세 번째 시간이죠. 그 서구 중세하고요, 조선은 그 미래의 차원이 과거에 있다고 믿었어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러죠. 예,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축약해서 격언이라든가 속담 같은 거 만들어 갖고 그런 거 따라간다고요. 중세적인 사유가 그랬습니다. 공자왈 맹자왈이었죠. 그러니까 장유 유서 뭐 긍정 부정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런 사회가 있고 저런 사회가 있고 그렇다 그거죠. 이런 시간에 대한 정서는요, 영국 사람이라든가 이탈리아 사람처럼 그 과거에 대한 향수,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시간에 대한 그 인류학적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지침이고, 현재와 미래는 의미 없다, 이거예요. 힌두교나 이제 불교적인 시간도 있죠. 윤회의 시간이라 그러죠. 재생하는 시간. 예. 중세처럼 과거를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태어나는 인생의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순환론적이죠. 그러니까는 뭐 억지로 막 살라 그러지 않아요. 예. 자연의 흐름에 삶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철학이 아주 다른 거죠. 하지만 서구의 시간 개념은 중세처럼 뒤로 가든 근대처럼 앞으로 가는 간에 직선형이에요. 근대 국가 시간이 원래 그 서구 시간이잖아요. 근데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중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서구의 근대는요, 흘러간 시간은 뭐 중세처럼 모델로 삼지 않아요. 단지 뭐 참고할 뿐이지. 하지만 절대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인들은 그 과거를 참고하든 말든 간에 미래에 집중하거나 현재에 집중하는데 이 발전하고 진보의 개념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지. 훅하고 뭐 툭하고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전통적인 미국은 주로 미래에 집중하죠. 남미나 한국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경우가 아니죠. 이게 미래에 집중하면은요, 이 직선적인 시간 개념에서 미래에 집중하면 그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고요. 남미나 한국 사회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거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미나 한국 사회가 상당히 포스트 모던한 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인류학적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뭇 달라요. 예, 유대인들한테 그 흘러간 시간은 기억을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기억이 곧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라 그러고 홀로코스트는 또다시 돌아올 거라 그러고 예루살렘은 또다시 돌아올 것이고 여호수아도 또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라는 거야. 뭘 자꾸 기억하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그래서 그래요. 이 과거는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게 발전된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이게 마르크시즘이죠. 마르크시즘은요, 원래 완전히 유대인적 사고예요. 원시 공산사회가 처음에 출발해서 그게 현실이 돼서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발전된 공산사회로 나아가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끝나버린다. 이게 마르크시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이스라엘의 지금 막무가내 행동들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결정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종교적 근원이 있다 이거예요. 네? 지네들한테는요, 2000년 전의 역사가 현실이라고 자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발전된 현실이고 올바른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밀어붙인다. 이게 시오니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복잡하게 엮여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처럼 과거는 흘러갔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본다면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이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모델이 되는 중세적인 시간이 있고요. 현재와 미래가 과거의 모델이 되어버리는 근대 서구 시간 개념이 있고요. 과거는 발전된 미래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간, 세 가지 시간 개념이 있다고요. 에드워드 홀에 따르면 이제 이런 시간 개념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이해하는 8가지 조건 하에서 다시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The Dance of Life, 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생명의 춤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책 장사해 주나? 저는 한길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간 출간을 저렇게 했네요.
인류학 공부는 재밌습니다. 예, 재미는 있어요. 예. 그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을 중시한다면은 인류학은 구조를 중시하고요. 수평적인 비교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홀이 8가지 환경 조건을 그 제시했듯이 역사처럼 뭐 정밀하지도 않고요.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인류학의 장점은 뭐냐면 큰 구조를 일단 짜서 던져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부적인 환경에 맞추고 조건에 맞추어서 해석해 나가보라. 이런 참 뭐라 그럴까 축구 감독 같은 그런 학문이 이제 인류학이죠. 이제 문화 인류학으로 이제 집중을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발전적으로 본다면 중동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가 모두 무한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죠. 뭐 그렇다고 현재에 집착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주일 이후의 모든 계획은 알라의 미래입니다. 그건 알라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일주일 이후의 모든 계획은 그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한 달 계획 잘 안 세우죠, 중동 사람들. 한 달 그 미래 계획을 왜 세워? 그건 알라만이 아는데. 물론 이런 모습들이 좀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조금 이슬람 사회와 다르죠. 좀 남미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현재를 소중히 여기려고 자꾸 그러고 현재의 이익에 쉽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많아져요,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지나온 자기들 역사가 보잘것없다고 수백 년을 갖다가 세뇌를 당해서 그래요. 그 수백 년 세뇌 당했다 하더라도 그게 인류학적인 그 모습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게 먹고 살만해져도 옛날 습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는 못났다. 과거는 못났다.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에드워드 홀이 조건을 제시했지만은 자기 과거에 자부심이 없으면요. 미래도 무시하고 오로지 눈앞의 현재와 결과만 집중한다고. 응? 자기들 역사가 길지 못한 미국인들이 항상 현재와 짧은 미래에 집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요. 미국인들이 뭐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뭐랄까 계획, 믿음, 신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인들한테는. 독일 사람과 다르죠. 독일 사람들은 장기 계약할 때 30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장기 계약해봤자 고작 6년이나 10년 계약한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좀 짧게 보는 게 좀 비슷한 거죠. 뭐 남미나 이쪽이랑. 아무튼 아프리카인들의 그 자존감이 수백 년 동안 파괴되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자존감을 살리는 것이 아프리카의 갱생에 가장 중요한 아마 요소가 될 거예요. 아프리카 환경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달라지겠죠, 뭐. 그 공간도 그렇지만은 근대 사람들은 시간의 핵심 단어를 시작의 끝과 봅니다. 시작하고 끝. 그러니까 from과 to. 예.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은 이 서구인들한테 게으르다, 방랑한다 이런 개념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목에다가 시간까지 올려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당한다고 보는 편이 옳죠. 시간한테 관리를 당해요, 서구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한테 미래가 알라의 영역이라면 서구인들한테는 자기를 얽매는 시간이 곧 알라예요. 서구에서는 시간이 깡패죠. 뭐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러면서 자기 시간은 그렇게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시간에 종속된 시간한테 시간을 어기는 거는 죄악이 되겠죠. 당연한 소리겠죠. 독일, 뭐 스칸디나비아,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뒤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조급함이 있다고요. 특히 스위스가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안에 따라 갖고 시간을 이리 쭉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러는 남부 유럽이라든가 발칸, 동유럽, 북아프리아, 프랑스, 스페인과 상당히 좀 달라요. 예. 이쪽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시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독일, 스칸디나비아,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사람들은 그 시간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물질 문명에 잘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생전에는 행복하다 할지 몰라도 늙어서는 후회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못한 일이 이렇게 많구나. 괜히 시간에 쫓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야 행복할지 몰라도 늙으면 후회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회다 이 말이에요. 서구 개신교 국가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가치가 동등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응? 시간의 가치가 동등하니까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일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일 처리도 물론 비교적 빠른 편이에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따라서 시간을 통해서 일이 성사된다는 그 영국하고 미국 뭐 이런 나라들 또 이런 나라들의 그 서구 시간 개념을 그대로 모방했던 일본, 한국 여기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일상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기업이라든가 공공 영역에서는 제 시간 내 임무 수행을 꼭 하려고 그런다고. 예, 일본하고 한국, 대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의 시간 개념은 한국도 그렇지만 공적 시간 개념하고 사적 시간 개념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독일인이라든가 미국인, 네덜란드인들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시간 개념이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 일본 여성이 직장에서 아주 칼같이 일하길래 미국 남자가 야 정확한 여자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더니만 집에서는 뭐 덜레해 그런 겁니다. 사적 시간과 공적 시간 개념이 다르다 그 뜻이죠.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자주 프랑스 사람이라든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볍다, 신뢰할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시간 개념이 말이에요. 이 복합적인 리듬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독일에서는 리듬이 하나밖에 없어요. 직선적인 거야. 모든 시간이 다 동등해. 하지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스페인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체 리듬과 행동 이런 것들이 일을 만든다는 그런 정서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있다고요. 또 중국에도 있고요. 남미, 중동, 아프리카 여기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능력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에너지에 맞춰서 일이 쉬운 순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시간이 비교적 균등하다라고 믿는 게르만 계통 사람들한테는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면 저녁까지 똑같은 리듬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뭐 스웨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루가 길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가 가득 찼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호르몬이 교체하는 그 생체 리듬으로 판단하는 이 프랑스나 스페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라틴 계통 사람들은 오전에 천천히 일을 시작해갖고 오후에 정력을 발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찬 모임 같은 거는 라틴 국가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아침에 만든 제품보다 오후에 만든 제품이 더 잘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이 있죠. 뭐 이게 비슷하게 남미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개념을 자기 신체 리듬에 맞추느냐 아니면은 깡패처럼 숭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행동이 좀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그런 거죠. 과학성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향, 시간보다 행동하고 리듬을 중시하는 경향하고 시간만 중시하는 경향이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행동의 효율성을 주는 그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인도, 중국,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서는 시간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객관성 판단도 그렇게 평등하게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러지 않죠. 예, 시간도 그렇고 지침도 그렇고 권력이 조금 있는 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예요. 그 사회가.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시간 중심의 국가에서는 시간과 지침에 따라 갖고 만사가 돌아갑니다. 상대가 권위가 있다 없다 이런 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또 다른 한편에 이제 시간에 맞추어서 세상 만사를 다 만들어가는 독일,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에서는요. 걷는 속도가 좀 빨라요. 좀 민첩하죠.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라든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 보통 공적 일처리가 빠르고요. 걷기도 빨리 걸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에 맞춰 살다 보니까 그렇죠. 이랬던 서구가 말이야 공적 일처리가 천천히 늦어지고 늘어지고 게을러지는 거 보니까 이게 세상이 조금 변하긴 변하는 것 같아요. 시간보다 행동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그 중동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뭐 대만, 중국 사람들의 시간 리듬이 비교적 느리죠.
창고 앞에서 뒷사람 생각하지 않고 별걸 다 물어보고 받은 돈 다 쓸 때까지 창고 앞을 떠나지 않아. 뒷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 그 사회관계가 동등하다고 보는 즉시 남을 그리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예? 권력자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만 나랑 비슷한 사회관계에 있다 싶으면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신체 리듬하고 행동 중심이니까 공공장소에서도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줄을 잘 안 쓰죠. 물론 이제 줄이라는 것도 이제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과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공간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서구 국가들만 따져보죠. 그 개신교 국가들하고 달리 가톨릭 라틴 쪽은요, 확실히 시간에 종속하기보다는 시간을 자기한테 끌고 오는 경우가 있어.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물건이 9일 배송한다라고 일단 말을 하잖아요. 그럼 스페인 배달 회사는 9일부터 보낸다라는 뜻이고요. 독일 소비자는요, 늦어도 9일에는 도착하겠구나 이렇게 알아먹는다고. 이게 동등한 사회관계 속에서 서로 토론할 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은 중간에 말을 마구마구 끼어들어요. 다 지들 말만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또 끼어들죠. 현재에 대한 판단을 좀 급하게 한다는 이유도 있어요. 자기 체면을 막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 자기 체면 중심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인류학적으로 보면 사회자한테 시간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제 시간에 일을 끝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런 문화들의 그 차이가요, 기다린다는 것에도 영향을 끼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독일, 스칸디나비아, 미국, 네덜란드, 뭐 스위스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 사람이 혼자 있고 심심해도 자기는 뭔가를 분명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기업인들한테 5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신뢰예요. 문제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15분까지는 참아. 아무리 사정이 급박하다고 해도 30분 이상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어떤 기다리는 시간에 따라 갖고 상대에 대한 인간성도 평가한다고요. 이게 바로 서구 개신교 국가들의 특징이고, 또 미국이 아주 심하고요. 스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인들도 이런 시간 개념을 반만 배웠죠. 반 정도만 배워가지고 이게 앞서 말했듯이 이제 공적 시간만 배운 거예요. 사적 시간하고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삼투압이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일단 공적 시간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시간 개념이 이 공적이고 물질 문화에만 적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본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심하다고. 열차 운행 시간을 보면 철두철미합니다. 이 두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 정작 지하철하고 열차를 만든 이 서구 사회는 10분 늦어도 정시에 도착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다면 이런 건 좀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서구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한테. 바쁘게 살든 말든 뭐 시간을 자기 리듬에 맞추든 말든 뭐 남과의 약속은 이게 시간 문제라기보다는 사람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줘야 된다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2시간을 기다리게 할 때도 있어. 또 미안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아랍 사람들은 뭐 세워라 내워라고요. 이디오피아에서는 뭐 2시간을 그냥 하루를 기다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 브라질 같은 데서는 남미에서는 학생들이 2시간 수업에 1시간 지나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수업이 끝나도 안 나가. 시간에 대한 리듬이 달라요. 이게 서구 개신교 국가하고. 인도요? 웃음부터 나오잖아요. 인도는 줄 선다는 개념도 없고 기다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기다림인데 무슨 뭐 특별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웨이팅이라고 하는 거.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걸맞는 힌두교 단어가 사전에 아예 없어요. 힌두어로는요, 어제가 내일이고 내일이 어제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슈누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인간이 터치할 게 아니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인생 자체는 무조건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남방 쪽의 어떤 제조업의 대량 생산을 바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그 1대1로 설명드릴 때. 그래서 남방 경제에서 제조업이 크게 자라난다는 것은 이게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제가 뭐 설명은 그때 안 드렸지만 일단 인류학적인 판단이 좀 있어서 그래요. 남방 사회에서는요. 시간에 맞추어 대량으로 물건을 뽑아낼 만큼 그렇게 시간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산업 사회와 좀 잘 안 맞아요. 그게 그런 게 있다고요. 억지로 해야 맞춰진다고. 그건 뭐 다른 얘기.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는 거는 이제 폴리크롬, 모노크롬 뭐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폴리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시간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모노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사람들이 종속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제 뭐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회의 시간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막 만나고 이야기하고 명함 나누고 뭐 커피 마시고 뭐 다 마시고 나서 다 왔나? 자, 이제 들어가 볼까? 이럽니다. 몇 시야? 이제 회의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터키에서. 이게 북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남미에서도 좀 그런 편이고 스페인에서도 좀 그래요. 미국은 다르죠. 이 모노크롬 사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보다 시간을 맞추라고 말이야. 그래서 일단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고 나서 뭐 말씀을 하시든가 마시든가 뭐 커피를 마시든가 명함을 두든가 말든가 일단 시간에 맞춰 들어오고 나서 행동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의 만남은 다 만남이 끝나고 나서 사적 교류를 즐깁니다. 그런데 터키에서는 사적 교류 미리 즐기고 나서 공적 관계로 들어간다. 요게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 또 행동과 그 리듬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렇죠. 이 두 가지 사회가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1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바로 전에 오스트리아 대리대사 기슬링겐이 최후 통첩 날짜를 1914년 7월 23일 18시에 정확하게 찍어놓고 세르비아를 찾아갔습니다. 세르비아가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기 최후 통첩을 했다고요. 최후 통첩의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아니 외무부 장관의 말도 좀 들어보고 세르비아 왕의 말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독일 사람이 말이야 정확한 시간에 와갖고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오스트리아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고. 얼마나 혼났겠어 오스트리아에서. 그 독일 황제가 비르름 2세가 카이저가 그랬어. 뭐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아무리 독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외교는 3일 여유를 더 주자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기슬링겐 대리대사가 또 최후 통첩 날짜 정확하게 맞춰갖고 정확하게 최후 통첩 탁 남기고 바로 돌아서 버렸어. 반응도 듣지 않고 선전포고를 해버렸다고. 이 사람 생각은 이런 거예요. 세르비아가 최후 통첩을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기한 내에 응답을 주었을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거란 말이야. 이 독일 사람은. 세르비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시간이 좀 지난다 하더라도 협상을 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지.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 내에 다 끝내고 갈지 누가 알았어.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 후대 역사가들 그 몇 명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기슬링겐 때문에 전쟁 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슬링겐이 좀 더 부드럽게 협상 자리에 앉아서 시간 다 때려치고 세르비아 왕과 서로 대화를 했다면 그리고 그 대화한 내용을 갖다가 독일 카이저한테 보내주고 오스트리아 황제한테 보내줬다면 이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시간 개념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시간 개념하고 공과 사 개념 이런 걸 이해하잖아요. 그럼 충돌이 훨씬 줄어듭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자꾸 충돌이 벌어져. 스위스가 대표적이에요. 스위스는 정말 시민 참사가 벌어지는 사회예요. 우리들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커피 커피 주면 거의 추가로 이렇게 또 손잡이 주잖아. 미친 짓이잖아. 예? 근데 그게 이제 고소당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그 고소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잡스러운 지침서가 많아요. 얼마나 엉터리 지침서가 많은지 앞으로 제가 기회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법원이 시민 교육을 맡을 정도가 돼버린다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사기업을 고발해가지고 돈이나 얻어내려 그러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공적으로 보면 스위스는 미국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이게. 제가 스위스 특집에서 분명 설명드렸잖아요. 응? 이 0.000%의 1%의 사람이 고소한 거를 공무원이 받아들여 뒤탈 없애겠다고 받아들여 갖고 99.999%의 나머지 스위스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한국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스위스는 다민족 사회에다가 이민족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상대를 이해하기는 싫어한다고 이 스위스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만 상대를 고소고발 민원 넣고 막 이런다고. 손해비용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준에서 싫다니까 민원을 넣는 거 뭐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해. 뒤탈 없이 그냥 행정규칙 만들어버리죠. 그런 게 스위스는 각 칸톤마다 수천 개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관용도 없고 배려도 없는 이 시민 문화를 한국인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거야. 이게 모방해서 답습한다기보다 흐름에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전체주의 문화, 이 문화를 그냥 답습하는 것도 한국인들 마음속에 전체주의가 있기 때문에 답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나 사건 사고가 있죠. 뒤탈이 싫다고 그걸 하나하나 다 들어줘 공무원들이. 0.00001%의 편의를 위해서 99.999%의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규칙을 마구 만들어. 그렇게 되면 시민정신 제로의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레암 그린이 말했듯이 스위스에는 사람만 없으면 아름답다. 이런 평가까지 나온다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발성을 믿어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시민들 스스로도 각성해야 되고.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한국 시민들 가끔 보면. 참지를 못해. 기준도 아닌 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독재자처럼 숭배하는 독일이라고 해도요. 긍정적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독일인은요. 같은 일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장인이라고 존중해 줍니다. 같은 일을 오래 했느냐. 이런 기준이 시간의 기준이 베테랑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전문가한테 점수를 주고 해야 된다고. 이게 독일이 그렇고 스위스가 그렇습니다. 실은 미국도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문화가 다 너무 가벼워져 버렸지만. 그래서 독일하고 스위스에서는 같은 일을 오래 시간에 걸려 한 사람, 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취급을 해주죠. 하지만 프랑스, 스페인은 달라요. 학위를 갖고 있다든가 출신 대학 보고 자격증 같은 거 보고. 한국 같은 경우는 텔레비에 많이 나왔느냐 이런 게 전문가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결과 이쪽에다가 네트워크에다가 점수를 많이 준다고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심하려면 더 심하죠.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 또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요. 미국도 원래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시간을 한 곳에 오래 투여한 사람한테 점수를 줍니다. 예, 껍데기 학벌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다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미국은 확실히 달라요. 예, 결과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크게 떨어지고 아주 가볍게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독일은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장인을 우대하는 이유는 상대가 시간을 보낸 그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분명히 자기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장인을 우대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너무 급하게 그 서구 문화, 서구의 시간 개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판단력이 좀 미성숙한 편이죠.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성숙되도록 기다리자. 아니다, 빨리 성숙해지자. 뭐 이런 것도 이제 각 민족이라든가 이제 국가, 지역에 대한 개념, 기질에 따라 다르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공간 개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